미국 동부 지역 디지털 탐험 대원으로 선정된 남부탐멸점 고유라 대리입니다. 그동안 기존의 미국 실리콘밸리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이제 테크의 성지로 오랫동안 군림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테크 기업이나 신생 핀테크 업체들도 이제 대형 투자 은행들이 밀집된 뉴욕 쪽으로 이렇게 중심지를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에, 또 이제 뉴욕의 핀테크 생태 업계가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된 것 중에 구글 뉴욕 지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 NYC Learning Center라고 있어요. 거기서 코딩, 온라인 마케팅 여러 강좌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1 코칭 클래스 중 구글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1대1로 직접 배워보면서 저희 KB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대됩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창구 업무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그 이외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KB 로봇샘, 바이오 인증 등 상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직원들이나 고객들이나 서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빠가 이번에 코넬테크에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캠퍼스를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발빠르게 뉴욕을 누비고 노겠습니다. 탐험대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연수 길라잡이가 되어줄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이번에 탐험할 도시는요, 잠들지 않는 도시, 빅애플, 그리고 고담시티 등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 뉴욕입니다. 월스트리트로 정의할 수 있는 세계 경제 중심가, 그리고 브로드웨이는 연극과 뮤지컬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경제, 문화, 패션, 그리고 예술까지 모든 산업을 섭렵한 뉴욕시에 최근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눈을 돌려 실리콘밸리의 아성에 도전합니다.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 곳곳에는 거대 IT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탐험을 통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된 도시를 꿈꾸는 뉴욕의 변화를 미리 살펴봅니다. 뉴욕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붐은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첼시, 미드타운, 유니온 스퀘어 일대의 실리콘앨리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뉴욕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뒷골목에 빈 사무실이 늘어나자 그곳에 인터넷 기반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단어에 골목길이란 말을 붙여 실리콘앨리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뉴욕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뉴욕은 세계의 모든 돈이 몰리는 세계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가 넘쳐나는 특징 덕분에 인재와 돈이 몰리면서 현재 뉴욕은 디지털 기업들의 전성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만여 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있고, 그 가운데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 음식 배달 스타트업 블루 에이프런, 안경을 현신시킨 와비파커 등은 유니콘 기업으로 자라났습니다. 2010년 맨해튼의 작은 건물에서 시작된 위워크는 현재 한국 등 16개국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소프트뱅크로부터 44억 달러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킥스타터, 인터넷 여론 비즈니스 인사이더, 허핑턴 포스트, 버즈피드, 온라인 벼룩시장 애쉬 등이 뉴욕이란 텃밭에서 성장한 곳들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뉴욕 기반의 금융회사들도 눈에 띄는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등 뉴욕의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등 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최근 월스트리트 회사들은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최고의 IT 분야 인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16년부터 채용한 신입 직원 가운데 공학, 과학, IT 등을 전공한 사람이 37%에 달하며 총 3만 4천 명의 직원 가운데 엔지니어가 30% 수준인 만여 명에 달해 금융업계의 구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뉴욕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통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뉴욕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7년부터 맨해튼의 사업 매입을 추진 중이며 구글은 맨해튼 남부의 빌딩을 매입해 동부 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구글 맨해튼에는 7,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구글 근처에는 페이스북도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해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던 뉴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비해 IT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약했던 뉴욕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IT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욕이 과연 제2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제2의, 제3의 실리콘앨리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탐험 여정을 통해 뉴욕의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동쪽의 작은 섬,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빌드 블라시오 현 뉴욕시장,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 뉴욕의 거물 정치인이 모두 모였습니다. 금융과 패션, 미디어의 도시인 뉴욕을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바꿔줄 코넬테크가 프로젝트 출범 6년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범시켰습니다. 뉴욕의 중심 산업인 금융업과 미디어, 패션업, 법률과 회계 서비스 등이 핀테크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부상으로 활력을 잃어가자 사비 1억 달러와 맨해튼의 땅을 100년간 무상 대여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발전 뒤에는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고 보스턴 지역에는 MIT가 있는 것처럼 대학을 기반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공학 분야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코넬대가 뉴욕시에서 마음먹고 최고의 공학대학원을 키워내겠다는 구상이 블룸버그 전 시장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준공된 캠퍼스 내 블룸버그 센터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컴퓨터 과학 등 5개 연구소와 관련 공학 석사 및 경영학 석사 과정이 들어섰습니다. 브릿지란 이름의 산학 협동을 위한 건물에는 시티그룹과 해치펀드 투시그마가 입주했으며 40여 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도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통신사 버라이즌이 5천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10여 개 기업이 멘토십 제공 및 기부에 나서기도 했으며 뉴욕타임즈, 페이스북 등과는 공동 학위 과정을 설치했습니다. 학교와 기업, 자본을 한데 연결해 도시의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코넬테크의 실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뉴욕시가 힘을 합칠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번 탐험을 통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미국 기업인 아마존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 홍수 속의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관점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기업입니다. 유통시장에서 핵심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장소에 기대했던 시간 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란 네모난 직육면체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투명한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금융상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유통업을 하던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유통해주는 브랜드 기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흥 소비층의 감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 아마존이 신흥 소비층이 원하는 금융 상품을 원하는 장소로 기대하는 시간 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컬처 코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동시에 사업 모델로 삼은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 그리고 2006년부터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입니다. 주머니 속에 매일 할 일을 적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닐 만큼 꼼꼼하며 위기 상황에 강한 인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늘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7년 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연구팀의 미션은 아마존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인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아마존이 금융업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월가의 아마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JP모건은 디지털 에브리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반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재개편하였습니다. 아마존이 은행업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아마존을 닮기로 했고 아마존의 핵심 전략인 고객 집착을 따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과 앱만으로 대부분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자 상징인 월가에서 그것도 JP모건이라는 굴지의 금융기업이 금융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에 의해 새롭게 전략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자본금을 대출해줬던 2000년만 해도 아마존의 15배 이상이던 JP모건의 매출은 2015년에 역전됐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세계 금융을 지배해온 JP모건과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차고에서 온라인으로 책을 팔면서 시작된 아마존. 이 두 기업의 균형이 기울어져 버린 것은 불과 10여 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10년 뒤 KB국민은행이 이끄는 금융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이번 탐험을 통해 직접 느끼시길 바랍니다. 1911년에 설립된 IBM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꾼 혁신에 기여했습니다. 1969년에 나사의 달 착륙 임무를 수행했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인 ATM의 발명을 도왔으며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었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기술을 개발하는 등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현 CEO인 지니 로메티는 이 기업을 컴퓨팅과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 지향 회사로 바꾸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IBM은 남들보다 앞선 약속과 함께 늘 초기 단계의 기술에 투자했으며 그 예가 IBM의 슈퍼컴퓨터인 왓슨의 발명입니다. 왓슨의 발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의약품 발명과 같은 수준인 진정한 혁신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IBM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을 추구해온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완전 상업화를 위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BM은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더 좋은 판단과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IBM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다 자유롭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시간을 더 중요한 것에 할애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새로운 변화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BM은 최근 금융 분야에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IBM만의 신뢰도 높은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실시간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결제 송금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입니다. 일부 국내 은행도 해당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국가 간 결제 방식을 혁신하는 금융 결제망을 구축해 자금 이동에 기여하여 IBM 혁신 레거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위한 혁신보단 혁신을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IBM. 미래를 바꾸려는 IBM의 CEO 로메티는 세상의 모든 곳에 보이지 않지만 IBM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분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항상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2018년 11월 아마존이 제2본사로 뉴욕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238개 도시가 치열한 경쟁 유치를 벌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토론토, 멕시코 도시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뉴욕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아마존은 뉴욕을 선택한 이유를 지속적인 인재 발굴, 탄탄한 IT, 금융, 미디어 인프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탐험을 통해 아마존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뉴욕을 경험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고민에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발달한 스타트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액티비티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KB국민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의 꿈이 있었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는 뉴욕. 디지털 혁신이라는 새로운 꿈을 이번 탐험을 통해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뉴욕 탐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탐험대 지금 출발합니다.